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56년생 남자분의 그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유, 상속재산 파산 아니고요. 상속재산을 포기한 그 이유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결국 이제 폐지됐고요. 면책, 거의 다 면책입니다. 최근 주거 이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강서구 화곡동에 교회에 이제 부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 이력은 99년에서 2003년도에는 회사의 부장이었고요. 2004년부터는 현재까지는 교회에서 그냥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한 직업은 없습니다. 요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99년에서 2003년도. 지인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 대표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며 국민은행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경 사업을 폐업하고 대표는 도주를 했고 결국 채무자의 집은 경매가 되었고 신청인은 신용불량자이기에 배우자가 일을 하였는데 배우자도 2017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유로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여의치 않아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1년 5월에 상당히 벌써 한 10년 이상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결국은 보증 채무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요. 가족 관계도 배우자 있고요. 배우자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인 경우도 있죠. 좀 보니까 이제 장로교는 원칙적으로 목사를 여자한테 안수를 안 줬다 이런데 요즘은 또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파산 조사하다 보면 여자가 목사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는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30살 다 넘고요. 막내가 이제 24살입니다. 대부분 자기 시집가고 자기 직장이 있는 겁니다. 채무자는 이제 63세죠. 2001년도에 이미 그 부도가 났고 이건 다 아마 양수 채권일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 이때 발생했다 그래도 얘네들이 양수한 거지 채권의 발생 시기는 훨씬 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 채권의 발생 시기는 최초의 발생 시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기가 어렵죠. 사실은 현재 어떤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여기부터 시작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시기와 관련해서 채권 발생 시기가 중요하다면 이제 그런 거는 최초의 채권 만약에 이게 국민카드다 아니면 신한카드다 그러면 신한카드 발급일부터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의미를 갖는 경우라면 근데 통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도 대략적으로 이제 기재를 합니다. 자녀 재산 중에 이 미니 쿠퍼 2010년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아들 딸들이 대부분 다 컸죠. 32살, 31살. 영어 교사고 영어 강사고 가정주부니까 본인들의 어떤 소득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어서 면책을 이제 허가 의견인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됐던 게 뭐냐면 여기 이제 1번에 나와 있죠. 자세하게 썼는데 부친이 8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6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오래됐죠. 30년, 20년 이상 됐습니다. 어머니는 50년 됐죠. 그래서 모친의 어머니의 지적전산 자료 결과에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땡땡시 땡땡읍 땡땡리 여기에 묘지 66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다른 토지에 묘지 66제곱미터가 존재하고 그 변동일자가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입니다. 1914년 및 1913년경이에요. 토지조사를 완료하고 일본에서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전에 이미 1909년도에
토지 임시 조사를 시작을 했죠. 토지 측량을 해서 1910년대에는 이제 거의 지적 측량을 해서 사정을 완료해서 이제 등기제도가 시행됐죠. 토지조사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근데 토지대장에는 나옵니다. 특이하죠. 토지대장에는 모친과 같은 이름인 땡땡땡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어머니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부동산이 모친 소유일 가능성이 있으나 동명이인 가능성도 있죠. 미등기로 동일성을 입증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원래 토지대장하고 등기분이 일치시켜야 되죠. 미등기이면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토지대장이 없으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토지대장을 복구합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아마 등기법, 물권법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어머니 재산으로 끝까지 한번 환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동일성을 입증하여 이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합니다. 토지대장 근거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채무자의 형제들, 상속인들이 7명입니다. 실제 환가를 하더라도 소액이 이게 몇 제곱미터입니까? 66제곱미터죠. 한 20평 정도 되나요? 합치면 한 40평 정도 되죠. 물론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도 땅을 파산해서 그 잉여가 남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40평이면 얼마 나올까요? 400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안 나가겠죠. 묘지인데. 묘지가 아니고 이제 임야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7로 나누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얼마 안 됩니다. 몇십만 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환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충청도 땅을. 그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름만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름 김땡땡. 근데 아버지가 거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일대가 다 옛날 선친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일 개연성이 높죠. 근데 이게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등기가 된 사건이라서 그런지 좀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하고 그 사람의 주소도 옛날 주소죠.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채무자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굳이 하려 그러면 이제 해볼 수도 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환가를 포기했는데 가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 그리고 이제 친인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땅을 갖고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땅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를 이제 토지대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32살, 31살, 24살 이 딸도 이제 31살이고 시집을 갔죠.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은 없어 보이고 이 부분도 이제 환가 포기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환가 포기도 아니죠. 이제 아예 환가 대상도 아니니까 어머니 불분명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파산 등기와 관련해서 이런 좀 애매한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건은 이것과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일어나갖고 땅값이 너무 높아갖고 이제 문제가 된 반대로 그건 이제 대습상속이니까 큰 문제죠. 뭐 한 5천이냐 1억이냐 뭐 그 이상 되냐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환가 중입니다. 아무튼 상속과 관련된 거는 상속재산 파산도 있지만 미등기 상속재산, 그 다음에 상속협의 분할, 그 다음에 상속포기. 상속포기도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상속 포기하면 한정승인으로 변한다 그랬죠. 참 무서운 얘기라 그랬죠. 그럴 때 대리인들은 잽싸게 일단 파산 신청 선고 전에 파산 신청을 취하를 하고 상속을 다 마무리하고 포기를 하려면 포기하고 한정승인 하려면 한정승인하고 이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파산을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속과 관련해서는 뭐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 이거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지 뭐 상속 포기가 어떻고 한정 승인이 어떻고 변호사도 잘 모릅니다. 당해봐야 알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은 뭐 당해보지 않고는 진짜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돼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상당히 신중하게 그 당사자를 자문을 해주고 리서치를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